실패했던 동창리 은하 3호를 다시 한번 발사해서 성공시킵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이제 미국의 경제위기 이슈를 이겨내고서 회복세로 들어가는 구간이었죠. 코스닥 역시도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완만한 반등세를 보여줬죠. 추세적 반등. 빅텍은 이 동창리 은하 발사 이슈로 인해서 상승합니다. 단발적인 이슈를 보이고 차익 실현과 함께 이제 이슈가 뜸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줄어들면서 손절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3년 3차 핵실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죠. 2012년 11월에 이렇게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2013년 2월에 바로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빅텍의 시세는 이전에 시세를 보였다가 핵실험이 끝나자마자 다시 조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됐다? 회복세를 보인 만큼 강하게 반등한 만큼 이제 후유증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세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보면은 아 이거 더 쏟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신흥국 경제위기 우려를 이겨내면서 제 흐름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코스닥 역시도 국내 경제위기 우려가 잠식되니까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지속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이때부터가 테마주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언제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로 넘어오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16년으로 한 번에 점프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또 봐줘야 되는 게 이때 박근혜 정권 들어서자마자 개성공단 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말년에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으로 바로 넘어오자마자 개성공단 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3년 2월 12일이 바로 이명박 정권 말기였죠.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진행된 3차 핵실험 그리고 박근혜 정권 4년차에서 발생된 4차 핵실험이다. 4차 핵실험 때 이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4월부터 시작해서가 아니라 시장은 이미 이 구간에서 2015년 말에서 2016년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다. 장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오바마의 정권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음 대통령에게 경제적인 면이 이제 성과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도 올려야 되지 않냐. 지금 엄청 낮은 초저금리 요거 이대로 유지하다간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풀리게 된다.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명분 하에 금리 인상 발표가 진행됐고 실제로 2016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 시작이 됐죠. 그것 때문에 하락된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환율의 변동을 가져오고 환율의 변동이 출현되면은 국내 경제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긴요. 수출 쪽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좋지만 내수 쪽, 수입 쪽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내 증시에 이렇게 우려가 하락세로 나타난 거예요. 그 우려가 하락세로 나타났다. 제대로 시장에 출현된 악재는 요거였죠. 금리 인상 이슈가 반영된 거. 요거랑 하나 더 부각된 게 뭐였느냐? 브렉시트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는 브렉시트,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요 두 개가 시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은 거지 북한 이슈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빅텍은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서 시세를 내줬다라는 것이죠. 16년 1월에는 이 핵실험으로 인해서 시세가 나온 게 맞고 그 다음을 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9월이에요. 9월에 4차 핵실험이 있는데 왜 빅텍은 2월에 시세를 내줬느냐? 사람들의 심리에 이게 박혀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진행하는 도발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시장이 하락하니까 빅텍은 시장 하락에
해지 요소다.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테마다라고서 인식이 바뀐 거죠. 세력들도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시세를 내줬다. 2월에 브렉시트와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닥칠 때 시장이 하락하니까 빅텍을 띄운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근데 저는 이때 뭘 봤느냐? 이때서부터 비트코인을 봤습니다. 비트코인을 봐가지고 안전자산이 떠오를 것이다. 안전자산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이 있고 엔화가 있고 그리고 달러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많이 몰랐었어요. 저 역시도 비트코인을 매매할 방법은 사실 찾지 못했고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었고 차트적으로만 시세로만 관심을 가졌었고 국내 관련주 채굴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커스와 그리고 PC 부품을 유통하는 JC현 시스템 이걸로 해서 쌍상한가라고 하죠. 두 개의 상한가를 당일에 회원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미리 매집을 시작해서 이 쌍상 나왔을 때 아주 수익 파티를 했었죠. 자랑도 못했던 게 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되니까 이거를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회원 아닌 분들, 저를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던 분들은 손가락만 빨았죠. 무료 추천도 하긴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 누가 추천주를 사겠어요. 그냥 저 믿고 이때 대선주랑 비트코인 관련주 매매하신 분들, 저 따라서 하신 분들, 제 유료분들만 수익 파티를 냈던 거죠. 이때부터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는 게 이때 한창 안희정 관련주 충청도 잠룡으로 해서 반기문이랑 안희정이 있었는데 반기문은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고 잠룡으로 해서 안희정을 집중 공략했던 시기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당시에 이것도 하고 슬슬 진행했던 게 바로 4월, 5월에 시장이 좀 회복되는 시기에서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으로 해서 무료 회원분들 수익 챙겨드렸죠. 이때 당시에 시세가 나왔던 게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동방성기랑 두 개를 해드렸거든요. 이때 시장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회원분들이랑 여기서 매매를 했죠. 유료 회원분들은 여기 4월 말부터 진행했고 제이시언이랑 메이커스 수익 실현하고서 동방성기로 넘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때가 맞나요?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였죠, 여기. 요거 하고 요거였네요, 요거. 하고서 동방성기 이거 다 먹었어요. 여기 4,000원 밑에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8,000원까지. 그리고 이 역시도 여기 요 구간 2,00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차익 실현 진행했죠. 이때 영화금속이 아마 한 80%까지 갔다가 70% 정도에서 완전히 다 수익 실현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요.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